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논평 시간입니다. 수능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개혁안을 내놨던 교육부가 스스로 내놓았던 개혁안을 2달 만에 포기해버렸습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해서 심각한 혼란이 있을 것이란 걱정인데 그 이유인데요. 그 대신 올해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자, 수능 개편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떠들썩하게 시작됐던 수능 개편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8월 말에 교육부가 느닷없이 수능을 개편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3가지 안을 내놨는데요. 현행을 유지하는, 문과이과 구분을 유지하는 안, 그다음에 절충안, 그리고 완전히 문과이과를 없애는 안, 이 3가지 안을 내놓고 여론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국에서 공청회를 떠들썩하게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문과이과 폐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난 지금 이제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되면서 결국 2017학년도부터는 한국사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걸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국사를 수능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괜히 문과이과 폐지를 들고 나왔던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약간은 허무한 결과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 문과이과의 구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불확실합니다. 교육부의 현재 입장은 학교 현장에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네. 실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 교육과정부터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다음 정권의 네. 이야기고 과연 실시가 될지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보면은 이 문과이과 폐지는 이미 1992년도에 제6차 교육과정 개편을 할 적에 이미 공식화됐습니다. 준비가 시작이 됐죠.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생겼고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 생겼고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문과이과 구분을 없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너무 걱정스럽다는 핑계로 해서 수능에만 이제 문과이과가 아니고 가형, 나형으로 남겨놨던 것이 무려 20년을 준비 기간을 거쳤던 겁니다. 네. 앞으로 또 한 5, 6년을 더 있어야 되니까 이건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럼 언제 문이과가 완전 통폐합될지는 뭐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과, 이과의 구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문과이과 구분은 학문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은 문과이고 어떤 학문은 이과라는 구분 자체가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고요. 이 제도가 도입된 본래의 취지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을 양성하겠다는 게 본래 목표였습니다. 네. 융합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 70%에 가까운 문과 학생들이 과학은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내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과학에 대해서 배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21세기는 과학기술 시대인데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70%가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못 갖추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는 더 좀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문과이과 구분 교육제도는 일제가 우리한테 남겨준 아주 고약한 교육제도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까지는 네. 우리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았을 때는 그런 대로 좀 얻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이런 일제의 잔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예.
자, 그런데 반대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문이과의 구분을 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 예, 입장입니까? 우선 그 대부분의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나는 문과, 나는 이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요. 참 이상한 일인데 이건 해병대보다 더합니다. 문과 출신 단 2년 동안의 경험인데 네. 뭐 70이 넘어도 나는 문과고 너는 이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선 그 오래된 관행이라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익숙하다는 게 이 사회적인 저항의 가장 큰 부분이고요. 문과 학생들의 거부감이 특히 심합니다. 네. 문과 학생들이 이 수학하고 과학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굉장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심각하게 문제인데 과학기술계도 저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학에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혹시 수학이나 과학을 제대로 못 배워갖고 오면은 어떡하겠느냐 하는 이 걱정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핵심 세력은 이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하고 그 교육대학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문이과 구분이 이제 그 자신들의 그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그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걱정이 제일 큰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과 구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 학생들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 과학기술하고 관련된 사회 문제를 아주 심각한 갈등 수준으로 이 아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이 변할 거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문이과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느낌인데요. 자, 그럼 이 문이과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그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네. 이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교육 그리고 과학 개념 설명 위주의 과학교육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그 수학의 문제를 푸는 그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논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그 현대 과학이 만들어 놓은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세계관 이런 것들을 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국어를 예를 들어서 문법과 독서, 화법과 작문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 학생들의 선택권하고 전혀 상관없이 역시 또 사범대학의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완전히 좀 터서 학생들이 정말 그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지 되고 그 대학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학이 전 세계의 모든 대학은 물리과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칼리지 오브 내추럴 그러니까 내추럴 사이언스 앤드 휴머니티 이런 그 단과 대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그 단과 대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이과 구분이 사실은 입시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도 아주 심각한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서 저는 물리과 대학을 다시 복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직을 개방해야 됩니다. 이 사범대학, 교육대학을 통한 이 교사 기능인 양성은 이제 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제 네.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사회에서 굳이 교직을 그렇게 학부 수준에서부터 그렇게 특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원자력 마피아에 이어서 교육 마피아라는 오명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교직을 개방하고 대학도 바뀌고 우리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현 교육 체계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좀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교육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